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지금 주담대 금리의 방향이 올라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대출시장에서는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이 키워드가 대세로 자리 잡았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이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예상이 선반영되면서 은행채 등 채권금리가 먼저 올랐습니다. 이 은행채가 바로 실질적인 대출금리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단이 3%대에서 4%대로 오른 은행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단도 6% 후반을 뚫고 7%대로 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은행권의 현재 주담대 금리의 중간 수준을 5%라고 보고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조건을 대입해보면 대략 한 4억을 대출받았을 때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215만원 정도 됩니다. 요즘 서울에서 국민평형이라는 아파트를 한 채 살려면 평균 10억 정도를 봐야 합니다. 만약 자기 자본이 6억 정도 있는 가정이라면 이 평균 가격의 아파트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4억이라는 대출이 필요하겠죠. 사실 일반 국민이 무주택자인데 6억의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고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또 얼마나 아껴 쓰고 절약하며 고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동산이 지금처럼 비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면 충분히 여유롭고 안정적인 중산층이 되셨을 분들인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중산층 그리고 또 경제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부동산의 가격 정상화가 꼭 필요한 그런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분들이 또 한 달에 215만원씩 대출을 갚고 또 남는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죠. 진짜 문제는 이 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이 다 이제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고 외식도 당장 줄여야 할 판입니다. 과장을 조금만 보태면 우리가 어릴 때 짜장면을 탕수육을 졸업식이나 생일 때 특수한 날에 먹던 어떤 귀한 음식이었는데 그 시대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활비를 줄여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게 또 학원비입니다. 의대 정원도 늘린다는데 우리 애 조금만 더 내가 지원해주면 의대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요즘 사실입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볼 때는 아들이 지 닮아서 공부 못하는 건데 왜 그런 생각. 갑자기 생각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울의 외곽의 수도권에 읍이 존재합니다. 읍면동 할 때 그 읍. 한 가족이 뜬금없이 읍으로 이사를 가더군요. 서울에서 살다가 아빠 직장은 서울인데 왜 가냐고 물어보니까 말을 잘 안 해줍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긴 한데 그때 제가 몰랐던 사실에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가 또 3000% 빠졌네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부동산이나 집값을 넘어서 우리를 괴롭힐 일들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3고 시대라고 하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 중에 지금 현재 진정될 기미가 보이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돈 많은 부자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삶의 질에 있어서 이런 거에 큰 타격을 받진 않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이 아마도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겠죠. 이 시기에 부동산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거 정말 걱정이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히 뛰어난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만을 놓고 본다면 지금은 그냥 기초 체력을 다져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부동산 반등기가 몇 달 지속됐었습니다. 이때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매가 다 소진됐고 살 사람은 다 사서 매수세가 꺾였다라고 보는 시즌이 도래했었습니다. 지난 가을 이후 겨울은 혹독한 부동산 침체기가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월 1000건 이하로 떨어졌었고 그 추세가 굉장히 강해서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 총선을 앞두고 본물 터지듯이 터져버린 각종 부동산 개발 공약,
그리고 모든 언론이 마치 짠 듯이 외쳐대던 주택 공급량 감소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울의 거래량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주로 집을 샀던 세대는 30대가 많이 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택 공급량 통계가 오류가 있었죠. 대충 제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작년에 오히려 전년보다 약 5에서 6% 정도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꺾이지 않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서 못 버티는 그런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매수대기자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무주택자분들은 기초체력을 높이고 관점을 좀 더 길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또 4주 만에 성동구 아파트의 가격 하락 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왕심리부터 가봅니다. 하왕심리 센트라스 33평이 최근에 15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529세대 2016년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 원투펀치죠. 센트라스하고 그 옆에 텐제일, 이 두 곳의 아파트 가격이 이 동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여파가 행당동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긴 합니다. 33평이 4월달에 거래가 5건이 됐는데 딱히 흐름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15억 8천만원에서 17억 이 사이에서 들쑥날쑥합니다. 3월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재 모양새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9억 2천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 3억 3천만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바로 옆에 텐제일 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1단지, 텐제일 1단지는 25평만 거래가 됐었습니다. 총 4건이 거래가 됐는데 12억 9천만원에서 13억 4천만원 요 사이에서 또 왔다갔다 진폭이 있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02세대 2015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8,500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에서 2억 사이에서 하락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약 마이너스 1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행당동으로 넘어갑니다. 행당동 서울숲 한신저유 33평이 최근에 12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410세대이고 2003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가 여기가 15억 5천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5천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행당 서울숲 푸르지오 34평이 12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57세대고 여기 2011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5억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9천만원 하락한 상태 보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행당역 옆에 붙어있는 행당 대림 그리고 행당 한진도 봐야 될 텐데 행당 대림부터 보면 32평이 최근에 11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404세대 매머드급 단지이고 2000년생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2200만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 행당 대림하고 마주보는 한진 아파트 여기도 봐야겠죠. 26평이 9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123세대 역시나 2000년생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500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2천만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번에는 옆 동네 금호동으로 넘어갑니다. 금호동은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은근히 많은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금호동 벽산아파트 26평이 최근에 9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707세대 역시나 여기 대단지이고 근데 리모델링 이슈가 있긴 있는데 여기가 단지가 꽤 깁니다. 2001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1억 8,500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2억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 그 옆에 금호 삼성 레미안 24평이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582세대고 2001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3천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억 3천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 대충 지금 계속 보이시죠? 마이너스 몇 프로 하락률이 돼가는지 이 동네가. 이번에는 옥수동 가봅니다. 레미안 옥수 리버젠 24평이 14억 5,100만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1511세대고 2012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4평의 경우 17억 5천만원까지 갔었던 데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3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옥스파크힐스, 여기 인기 좀 많죠. 25평도 여기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15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76세대이고 201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6%입니다. 뭐 사실상 여기는 지난 최고점의 가격대를 거의 찾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성동구 하락 거래 상황 총 정리합니다. 대단지 위주로 상황을 보면 3월달 거래하고 4월달 거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대의 진폭이 일정한 가운데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뿐입니다.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것은 역시나 이 동네도 대단지는 어떤 동에 위치해 있느냐, 동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중에는 어디는 같은 단지인데 어디는 역세권이고 어디는 비역세권이고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된 거 그 한 건 한 건의 어떤 1위 1비 뭐 올랐네 내렸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래된 매물의 가격 폭을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1위 1비 하지 않고 길게 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